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빅터 프랭클.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자극을 해석하고 반응을 선택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의 크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각도가 삶의 질을 좌우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으면 반사적으로 경적을 울리는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폭력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가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죠? 제목은 생각의 각도. 저자는 심리학 박사인 이민규, 출판사는 끌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심리학자 이민규 교수가 생각의 각도를 딱 1도만 바꾸면 진정으로 인생을 향유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처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딸의 말을 들은 후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메모하기 시작했다가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책으로 엮기로 결심했다 하십니다. 참 로맨틱하시죠? 책은 이렇게 그림도 섞여 있고요. 또 글이 빽빽하진 않아서 바쁜 현대인들도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아주 꽉꽉 눌러 담았다는 점. 챕터는 크게 4개로 나뉩니다. 첫째는 자신을 사랑하기, 둘째는 더불어 살아가기, 셋째는 인생을 향유하기.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담아서 웰 라이프를 위한 79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이 다시 한번 더 나은 삶을 위한 노하우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럼 책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각도 일종의 기술이다.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생각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떠오른다고 느껴질 뿐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배우고 연습하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입니다. 왜 자전거를 타지 못하고 운전을 하지 못할까요?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생산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생각의 기술도 얼마든지 익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각도를 지혜롭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3가지 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첫째,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둘째, 부정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본다. 셋째, 생각의 각도를 바꿔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생각으로 대체한다. 비상시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착용하십시오. 그런 다음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십시오. 난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를 한 가지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의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참고는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기를 바라지도 말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자. 언젠가 동료 교수 한 명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별로 진지하지도 않는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다른 데 써야 할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디오게네스.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 난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싶었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영화 위플래시. 하지만 난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생각한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는 제자를 최고의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라고 채찍질한다. 그만하면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안주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난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했어라는 말만큼 힘과 용기를 주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만하면 잘했다고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격려하자.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고개를 들어라. 각도가 곧 태도이다. 프랭크 시나트라.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가오는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자. 망각 없이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앙드레 모루아. 싫은 생각에서 벗어나기. 생각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대체될 뿐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롭다면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다. 부정적인 생각을 억제하려는 그 순간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생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어떤 생각을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그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동 효과라고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부정적인 생각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그림자가 싫다면 빛을 향해 돌아서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싫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된다. 단점, 상처, 원망, 좌절, 우울. 나쁜 생각이 다시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 감사, 자비, 사랑, 배려. 이와 같은 좋은 생각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대체의 원리다. 기분이 좋아지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전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즐겁기 때문에 웃는다? 성공과 행복의 비밀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다.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일을 할 때 반쯤 미소를 짓는 것이다. 하는 일이 즐겁기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거꾸로 웃으면 하는 일이 즐거워진다. 공자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소를 짓고 하면 된다.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표정과 같은 말초기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감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정서의 말추설이라고 한다. 정서의 말추설을 근거로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공부, 일, 설거지, 청소. 하는 일이 무엇이건 반쯤 미소를 지어보라.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보인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감정이 바이러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겨 퍼지는 현상을 감정 전염이라고 한다. 늘 투덜대는 사람과 어울리면 투덜이가 되고 즐거운 사람과 함께하면 즐거워진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한다. 인상을 쓰면서 짜증내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 상대가 환한 미소로 인사를 해오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상대방의 표정에 따라 거울처럼 반응하는 되뇌의 거울신경세포 덕분이다. 타인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표정이 바뀌고 그로 인해 감정 전염이 일어난다. 그래서 투덜거리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고 행복한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흥미로운 점은 부정적 감정이 긍정적 감정보다 전염성이 더 빠르고 더 강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생각의 각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어디를 읽어드리면 좋을까 천천히 골라보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책의 전부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 극초반부였습니다. 아마 후반부까지 읽어드리면 그냥 이 책을 복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평소에 추구하고 신경 썼던 부분을 모조리 모아놓은 것 같아서 읽으면서 꽤나 기뻤습니다. 늘 주변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그리고 늘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자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사실 이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나온 책을 보고 있으니까 막 주위 사람들에게도 추천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유료 광고라서 제 말에 신빙성이 없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책 나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지금 영상에 아무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4월 10일 토요일이죠. 그때 추천기를 통해서 두 분께 생각의 각도 각각 한 권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